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은과 납의 위험성을 봤더니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거 실제 연구한 겁니다. 수은의 레살도즈 완과 납의 레살도즈 완을 합쳤더니 실제 다 죽었더라 라는 논문이고요. 저희들 원에 정말 많이 오는 자가면 질환 환자들이 실제 봤더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병들이죠.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 르마티스 관절염, SLE 이런 환자들이 저희 원내에 지금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버러지 익스포저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양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모든 나이에 이뮨 시스템을 디스럽션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검사에서는 이상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걸 경험하는데 실제 이거를 노출을 다 멈춘 상태에서 다 제거한 상태에서 환자가 좋아지는 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은이 가장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한데 혈액의 반감기는 20에서 60일이에요. 혈액에 노출된 양의 반 이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바깥으로 배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몸에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얼마 전에도 얘기하는데 이빨 아말감 제거하는 것 때문에 얘가 우리 몸에서 재배치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얘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너무나 웃긴 게 얘를 갖고 있으면은요 내 몸에서 얘 때문에 생기는 독성 어떤 이펙트들이 훨씬 더 계속 주어질 건데 이걸 갖다가 재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게 너무나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처럼 노출할 때 내 몸에 더 많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뺄 수 있잖아요. 지금 반감기가 20에서 60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거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병원에 와서 킬레이션 받고 수은을 빼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시면 노출된 것들을 혈액에 타고 돌고 있을 때 내가 소변으로 열심히 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뇌 같은 경우에는 17년이라는 반감기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납 같은 경우에 독성의 10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납에 많이 노출된 사람보다 수은에 노출된 사람이 훨씬 더 임상 증상이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배설되는 루트는 소변보다 대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수은에 노출되신 분들은 대변 보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소변으로 배출할 방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도 같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일단은 훨씬 더 많은 양이 대변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실제 우리가 수액으로 맞을 때 수은을 빼는 약물의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글루타치온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산화제라고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 경구제도 요즘 나와 있고 리포즘 형태의 글루타치온을 경구제로 먹게 되면은 충분하게 수은을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그 다음에 N-아세틸시스테인, 그 다음에 셀레늄 이런 것들이 수은을 중화시키거나 킬레이트해서 빼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중금속들은 이제 EDTA라는 약물을 통해서 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킬레이션 한다 하면은 이런 약물들을 이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이제 경구제로 먹는 영양제를 봤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경구제로도 도움을 받아서 메탈로치오네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나오는데 그게 DTC라는 거고요. DMPS하고 DMSA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직구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알파리포산이나 NAC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합니다. 충분히 수은이 잘 빠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수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칼슘 EDTA 같은 경우도 아이허브에서 파는데 경구제로도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원내 와서 수액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디페니실아민 같은 경우에는 경구제로 제약사가 만든 게 있어요. 일동제약에서 해독제로 만들었죠. 알타민 캡슐인데 이 해독제의 기능은 여기 보면 윌슨병이라고 해서 구리 뺄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검사했을 때 혈액 속에 구리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저는 이 약물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넌 오가닉 머큐리 컴파운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치과 아말감이죠. 아말감을 하셨을 때 요거는 금속 수은이거든요. 넌 올가닉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수은이 아니고 무기수은인데 요게 실제 우리가 생선에서 먹는 거는 유기수은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수은이 훨씬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아말감이 무기수은으로만 그대로 있다면은 실제 이 생선에서 들어오는 유기수은
무기수온이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무기수온이 우리 몸에 있게 되면은 침 안에 있는 세균과 반응을 해서 얘가 유기화됩니다. 그래서 덴탈 아말감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3폴드 인크리스 돼 있잖아요. 메틸 머큐리 레벨이 침 속에서 3배 이상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말감이 없는 사람의 타액 속에 있는 메틸 머큐리 레벨과 아말감이 있는 사람의 타액 속에 있는 메틸 머큐리 유기수온의 레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말감이 유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 논문 결과인 거죠. 2001년도에 검사했더니.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메틸 머큐리 이게 유기수온인데 유기수온화된 덴탈 아말감에서 실제 무기인데 무기가 유기화됐을 때 나타나는 독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20배가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감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환자가 오면은 제거를 권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왜 쓸데없이 빼세요? 그냥 갖고 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 내부에는 첫 번째는 귀찮은 것도 있어요. 돈도 안 되는 거 열심히 그거 제거해봤자 자기한테도 해가 되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을 제가 많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잘 모르니까 굳이 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라면은 그걸 한 번에 제거하는 건 힘드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개씩 해서 제거해 드릴게요 해서 제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 계세요. 저도 그거는 찬성해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한 2개에서 3개 미만으로 해서 많으신 분들 한 7, 8개가 있다. 그럼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고 한 서너 번에 나눠서 제거하시고 명심하셔야 될 건 제거할 때도 흉이 나오면서 더 많은 양의 수온이 내 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킬레이션을 동반해서 제거를 하시면서 이빨의 아말감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소변하고 피부와 그 다음에 바디 티슈 이게 다 코릴레이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검사할 수 있는 게 아까 봤듯이 모발, 혈액, 소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디 티슈, 조직 내에 들어있는 수은을 대변하지 않아요. 이 밑에도 지금 그런 얘기가 다 적혀져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떼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환자의 증상은 엄청난 자가 면역과 면역 교란이 와 있는 상태라면은 메인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충분하게 많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얘를 빼기 위한 노력을 병원에서 열심히 받는 거고요. 집에서 먹는 걸 통해서 빼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한참의 오랜 세월이 필요할 거고 또 그렇게 경구제로만 빼는 것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능의학 전문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만개나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만개떡이라는 거는 들어봤어요. 여기 만개떡 보이시죠? 그러니까 만개 이파리가 들어간 떡이 아니고요. 이 떡을 만개 잎으로 싼 떡을 만개떡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떡을 파시는 분들이 아침에 떡을 해서 새벽같이 한 다음에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파셨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떡이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파는 것보다 버릴 게 너무 많아지니까 옛날 어른들의 지혜 때문에 만개 잎으로 쌌더니 이 떡이 쉬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이파리의 방부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천연 성분이 있는 거죠. 항생 물질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이파리에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뿌리에는요. 이 만개 덩굴의 뿌리가 바로 뭐냐? 이게 토복령이거든요. 청미래 덩굴의 뿌리인데 이 청미래 덩굴의 방언이 만개나무니까. 그래서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열을 내리고 습을 없애며 독을 푼다. 그래서 매독할 때도 쓰지만 여기 수은 중독 따위에 쓴다고 나와 있죠.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국어사전에 쓰인다는 얘기는 이건 입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누가 이거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실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에비던스가 있지 않고선 사전에 실리기 쉽지 않잖아요. 실제 이렇게 생겼는데 썰어 놓으면은 그냥 약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갖고 왔던 물을 색깔을 보여드릴 건데 토복령을 물처럼 내려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되게 이걸 어떻게 내려야 돼요 하면서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보리차를 내려서 드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보리차 흔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 색깔 보시고 한 이 정도의 진하기 정도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물처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집에서도 수온을 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도 혈관 청소하고 킬레이션 했을 때 좀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계속 어느 정도 레벨에서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토병령을 먹었는데 그때부터는 그래프가 이제 내려가는 게 보이죠. 여기 표시가 없는데 마지막 검사는 4점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토복령을 먹으니까
실제 수온이 잘 빠져요. 안정적으로. 요거는 2018년도 울산 공장주의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요게 이제 공단이 있는 거고요.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K까지. 요 밑에는 요거는 바다예요. 여기서 검사했을 때 실제로 봤더니 납은 두 군데가 30배가 넘는 곳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은 같은 경우에는 검사했던 곳이 7곳인데 그 중에서 5곳이 기준치를 넘었고 한 곳은 50배가 넘는 거예요. 수온이. 카드뮴 같은 경우에도 40배가 넘고요. 이렇게 배출되는 곳을 따라서 오염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해산물을 먹게 되면 여러분이 엄청난 중금속이 오염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다에서 나는 걸 못 먹게 하는데 이것도 2021년도에 울산 공장 주변에서 검사했을 때도 다 똑같습니다. 납이 검사를 9군데를 했는데 2군데를 제외한 다 오버됐고요. 수은 같은 경우에도 한 2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카드뮴도 한 4군데는 다 오버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오염물질을 바다에다 버리기 때문에 바다 내만의 공장 주변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생각하고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 살다 보니까 제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포항 제철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 내만에서 잡은 고기들은 저는 못 먹게 하는 편이고요. 정회를 드시고 싶으시면 구룡포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저기 월포 7포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나머지 중금속에 대한 얘기는 다음 강의에 이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